안녕하세요. 첫째 주 마지막 수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시간에 형사소송법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잡고 전체적인 그 개관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어느 정도 큰 틀을 잡고 나면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류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이나 서류가 늘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서류 관련해서 보면 수사기관 하면 검사와 경찰이죠. 검사와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피의자라고 불리는데 수사기관인 검사나 경찰은 용의자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의심이 된다. 이 의자가 의심 의자잖아요. 의심이 된다. 이거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어, 경찰과 검사가 용의자에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사람, 피의자를 지목하고 수사를 합니다. 이 피의자는 이 공판, 즉 기소하기 전에 공판, 이 기소하기 전에 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의자가 뭐가 되죠? 피고가 되죠. 피고인. 불고불리. 어, 피고인이 되는데 검사가 만드는 공판장, 공판 그 종이에다가 기재한 것만 법원에서는 재판한다고 했잖아요. 재판하기 때문에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피고가 됩니다. 하지만 공판에 들어가기 전, 기소하기 전 단계는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를 불러다가 신문, 물어볼 문, 신문할 신에서 신문이라 하는데, 즉 의심이 되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신문하는 의미는 추궁한다, 추궁하는 의미입니다. 추궁. 신문하는 의미는 혐의가 있는 사람을, 혐의가 있는 그 대상자, 비대상자를 추궁한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우리가 이제 경찰서나 수사기나 형사기 가면 피의자를 앉혀놓고 이 신문에 대한 조서를 만듭니다. 서류를 만드는데 조서라는 거는 제가 적어놨는데 공무원이 작성한 거를 조서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거는 작성하는 추궁하는 서류 이거를 조서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작성할 때 신문에서 만든 서류 이거를 서류를 만든다 해서 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사나 경찰은 참고인을 있잖아요. 목격자 등, 또 관여자 등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목격했거나 또 진술해 줄 수 있는 참고인 이런 분들을 참고인에서 참고인은 어, 검사나 경찰이 정말 모셔다가 이분들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고인 신문하면 안 됩니다. 신문은 추궁한 거잖아요. 참고인 조사. 참고인에 대해서 공무원이 알아보는 것. 어? 어, 이분들의 진술을 기록하는 것을 공무원이 작성하기 때문에 조서잖아요. 진술 조서. 그래서 참고인은 신문하면 안 되고요. 참고인 조서. 공무원이 작성하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 조서. 그래서
참고인, 조사. 공무원이 작성하기 때문에 조사와 비슷한 조서.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공무원들이 만든 서류니까 조서구나. 공무원이 만든 서류 조서. 이렇게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피의자 역할, 참고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사기관에서 했던 거고, 이 수사기관에서 서류를 법원에다가 제출합니다. 제출했을 때는 피의자는 피고가 되겠죠. 피고. 그죠? 피의자는 서류가 들어가자마자 피고가 됩니다. 즉, 고자질을 안 하면 재판을 못한다. 불고불리 원칙. 고자질 한 사람만 재판한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가 됩니다. 피고인. 그래서 이때부터는 피고인을 신문합니다. 즉 판사는 이 판사는 검사와 피고를 놓고 가는데 재판하는데 검사와 피고는 어떤 관계라고 있죠? 대등하다고 했죠. 대등. 권한이 대등하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여기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죠? 이 관계는 검사와 피의자는 관계가 상하, 상하죠, 상하. 근데 이거는 대등합니다, 대등. 대등한 상태에서 법원에서는 어, 이제 그러면 대등하기 때문에 신문이 안 되죠. 피고인 신문을 누가 하죠? 법원에서 하죠, 법원. 피고인 신문은 법원에서요. 자, 여기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수소법원, 소를 받은 법원이다. 소를 받은 법원이다. 여러분 이 용어를 잘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불편할게요. 우리가 소장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소장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 그래서 판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원. 즉 역할이 역할. 소를 받은 법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공판장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은 판사죠. 근데 그 판사는 법원으로 봐야 돼요. 법원. 역할이 역할. 음, 제가 집에서는 아빠지만 학교에서는 교수가 되고 또 하나는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는 회사에 가면 대표가 되고 학교에 가면 교수가 되고 마찬가지예요. 역할이에요. 즉, 이 판사가 소를 받았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불려야 되고 앞으로는 이 법원 하면 판사입니다. 소를 받은 법원. 이 소를 받은 법원은 단독 판사, 혼자 할 때 단독 판사가 있고 3명 이상 재판을 할 때는 합의부 이렇게 부르면 합의부. 어, 가장 중간에 있는 분이 경륜이 오래된 상급 판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앉아 있겠죠, 그죠? 이분한테는 왼쪽, 이쪽 왼쪽, 오른쪽 앉아 있겠죠. 세 분이 앉아 있는 법원. 이거를 합의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합의부. 앞으로 여러분 공판기관에서는 판사라고 안 부르고 법원, 수서법원, 소를 받은 법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해가 빨라요. 이 법원에서 피고인 신문은 누가 한다? 법원에서. 그러면 법원에서 신문할 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서죠.
공판정에서 하기 때문에, 공판정에서 신문하기 때문에 공판조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신문조서, 공판정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니까 공판조서. 이렇게 우리 구별해야 돼요. 한 번 더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기 때문에 신문조서. 이 피의자가 법정으로 넘어와서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피고인을 신문하기 때문에 공판조서 이렇게 부릅니다. 공판조서.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정에 가면 서기가 있어요. 서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형사가 했어 안 했어? 언제? 어디서? 하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서류를 만들잖아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판사가 물어봅니다. 말로. 그러면 피고인이 대답하겠죠. 법원에서 추궁하면 피고인은 대답을 합니다. 그걸 누가 기록하냐면 공판정에 보면 여기 앉아있는 바로 판사 법원 앞에 앉아있는 서기가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한 거를 공판조서로 합니다. 공판조서. 자, 또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이었지만 이 참고인이 법정에 이제 오게 되면 뭐죠? 증인이 되죠. 증인. 이 증인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기 때문에 잘 모시고 아이고 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잘 모셔다가 받는 조사. 이거를 진술조서고 이분이 법정에 나오는 순간 증인이 되고 판사는 이분을 신문하죠. 추궁하죠. 표현이 좀 이상하죠. 왜 추궁한 줄 아십니까? 이 증인 말 한마디에 따라서 피고인이 처벌이 되거나 처벌이 안 되거나 즉 유죄이거나 무죄이거나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왔을 때 선서하죠. 선서. 저는 홍길동이는 사실에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홍길동 하죠. 선서합니다. 왜? 증인의 말 한마디가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추궁합니다. 이거 압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증인 이게 정확하게 진실입니까? 언제 봤죠? 그게 정확합니까? 하고 추궁하죠. 추궁하기 때문에 신문이라 합니다. 신문. 되게 중요합니다. 신문. 그래서 법원에서는 다 신문이죠. 법원에서 물어보고 말하는 건 다 신문이다.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신문을 한다. 이 내용도 다 기록하기 때문에 공판조서라고 합니다. 공판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과 공판기관을 늘 분리해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공판기관에서는 법원에서 하는 피고인 공판조서, 증인 공판조서, 증인 신문조서, 피고인 신문조서. 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쓴 거를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을 기록한 진술조서, 신문이라는 표현 안 쓰죠. 하지만 공판은 기소가 되면 법원이 다 추궁하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말을 쓴다.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그 다음에 공판정에서 만든 소리는 뭐다? 공판조서. 이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영장에 볼까요? 정말 여기도 시험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사 절차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수사기관, 여기까지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에서 검사와 경찰에서 이 피의자, 피의자, 죄가 인정되는 피의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형사기나 보면 책상 앞에 앉혀놓고 당신 말이야, 이거 했어, 안 했어? 당신이 왜 사람을 죽였어? 하고 추궁하죠. 즉, 누가 봐도 상하, 명령 복종 상하 관계입니다. 상하. 막강하죠. 피의자는 꼼짝 못하죠. 상하 관계. 그래서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상하, 지배 복종 관계로 추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체포할 때도, 강제력을 행사할 때도 누가 하죠? 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고 추궁하고 신문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수사기관이다. 그러면 검사가 이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죠.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을 왜 하죠? 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좀 더 오래 잡아놓고 신문하거나 구속을 시켜서 신문하거나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받을 때 영장이 필요하죠. 이 사람을 잡아놓고 구속, 체포, 압수할 일도 생기거든요. 진술하다 보면. 그래서 이 영장의 성질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영장을 받는 성질은 허가. 즉, 수사기관이 이 피의자의 집에 가서 장롱이라든지 안에 그 가방이라든지 옷 속에 있는 것 등 수색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도와주십시오. 법원에다가 강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라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는 보고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죄질이 안 좋아서 필요하구나 하고 영장을 발부해 주죠.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 그래. 상하 관계에서 너가 해라 하고 허가. 영장의 성질은 뭐다? 허가장이다. 허가장.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할게요. 그러나 공판지형에 가면 공판 절차는 판사가 있고요. 판사가 있고 법정에서는 검사, 피고, 분리불구의 원칙에 따라 피고라고 그랬죠. 자, 판사가 위에 있고 검사가 서로 대등하게 서로 주장을 하고 싸웁니다. 권한이 대등하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서는 큰 소리 치다가 법정에서는 똑같은 역할이죠. 대등하죠.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검사에게 당신 이렇게 막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공판정에서는 지시를 하면 안 돼요. 지시를 할 경우에는 이 피고가 검사님, 여긴 공판정에서 당신이 왜 나를 지시합니까? 나는 대등한 권리가 있으니까 나에게 올바르게 추궁하지 말고 바르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의자와 검사의 권한은 대등합니다. 대등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강제 처분 권한, 강제로 판사가 수색을 하고 명령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은 누가 있다? 법원에 있어. 법원. 여기서는 법원입니다. 자, 이 판단은 판사가 하죠. 이 법원에서 하죠. 이 법원. 판사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우리는 법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토를 받은 법원. 이 법원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권한이다. 자, 이 법원은 그러면 필요하면 체포 구속, 피고인을 체포 구속, 압수할 때는 그냥 하면 됩니까? 역시 영장을 갖고 영장. 영장을 판사가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해요. 자, 그러면 이 법원에서 명령하고 추궁을 하는데 직접 가서 판사가 이 법원에서 직접 가서 소지품을 뒤지고 집에 보고 구속을 시킵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법원과 검사의 관계는 법원은 머리, 검사는 팔, 손과 발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 손과 발, 팔, 다리. 그래서 법원은 머리만 있고 검사는 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과 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검사가 하는 말이 쟤들은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저 사람들은 말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해.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고 검사가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즉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거는 이거 해. 명령하는 명령. 피고를 압수해. 피고를 체포해. 피고를 구속해. 하고 이 법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명령장이에요. 명령장. 그래서 손발 역할을 하는 건 누구다? 검사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장의 성질은 뭐다? 명령장이다. 시험 많이 나옵니다. 시험. 어? 오늘 첫 주에 지금 전체 틀을 잡고 하기 때문에 첫 주만 잘 들어도 형소법은 다 있어요. 수사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다 요청해서 받아가겠습니다. 피의자를 이렇게 조사하겠습니다. 신문하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서 오는 허가장이다. 하지만 공판 절차에서는 어, 법원에서 대등한 수사기관과 피고인 간에 대등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명령장이다. 즉 법원의 머리고 손과 발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명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영장의 성질은 명령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증거. 수사 절차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증거를 수집할 때 다 공개하고 합니까? 조용히, 조용히 비공개해서 증거를 전부 수집을 하죠. 증거 수집. 왜냐하면 증거를 수집을 해야 재판을 해야 하고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증거 수집은 완전 수집. 전부 수집한 다음에 적절한 추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적절한 추리 후에 이 증거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력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나중에 공판 절차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수집, 그 다음에 추리, 또 검증. 검증이라는 거는 위에서 밑에서 옆에서 다 하고 검증. 그 다음에 객관적 증거, 증거가 객관적 증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런 절차가 하는 건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서류 열람도 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의자에게 다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면 여기서 공판 절차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사 절차에서는 수사 열람 절대 안 된다. 안 보여준다. 왜냐하면 공판 절차가 싸워야 되잖아요. 이 피고인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수사 열람을 절대 안 된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공판 절차로 넘어가면 증거 이제 수집이 끝났으니까 조사를 해야죠. 누가? 법원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객관적 증거를 조사합니다. 이거 당신이 했나요?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그럼 영장 발부해서 당신 집을 수색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증거가
당신이 스스로 맞다고 진술을 했는데 맞습니까? 하고 공개된 재판, 뭐 공개 법정이죠. 공개 법정에서 사람들 다 앉혀놓고 아니 공개적으로 재판합니다. 그다음에 피고인에게는 누가 있죠?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나 피고인에게 이 내용, 이 공판조서, 공판장에서 서로 말하고 진술하고 했던 내용을 열람해라. 공판조서 열람해. 왜냐하면 내가 당신 피고인을 대해 추궁하는 것, 이게 공판조서잖아요. 또 법원에서 증인을 추궁했던 것, 다 공판조사란 말이에요. 이런 조사 공판조서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개고 열람 가능하다. 자,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는 완전히 다르죠. 수사 절차는 증거에 대해서 비공개, 공판 절차는 공개, 반대죠. 반대. 그 다음에 수사 절차에서 수사서류 열람이 안 된다. 공판 절차에서 공판조서 열람이 가능하다. 서로 반대죠. 이렇게 증거와 영장의 성질 등에서 우리 역할 했는데 가볍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는 상하 관계다. 영장은 법원의 허가장이다. 허가를 받아서 수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허가장이다. 그다음에 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있고 검사와 피고인이 있으면 검사와 피고인 관계는 대등하다. 자, 그러면 강제처분은 법원에서 하는데 법원에서 만든 영장은 뭐다? 검사에게 해서 수색하고 구속을 시키는 명령장의 성질이다. 그 다음에 증거를 보면 수사 절차에서는 피의자에게 증거를 공개한다 안 한다? 비공개한다. 수사 서류도 열람한다 안 한다? 안 된다. 하지만 법정에 넘어갔을 때는 반대로 법원의 지휘하에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그 상황을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공개한다 안 한다? 공개한다. 그다음에 공판 조서 내용도 공개한다 안 한다? 공개한다. 그래서 비공개와 공개로 나누시죠. 이렇게 우리가 영장의 성질, 증거, 수사와 법원의 역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할 점은 소를 받은 법원을 뭐라 부른다? 판사로 부르면 안 됩니다. 수소법원, 법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가 잘 활용하면 형사소송법은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째 주 이렇게 수업 받으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